제1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2회전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바둑TV에서 중계해드렸던 두 판의 한중전에 있어서는 96년생의 한중 신예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 외의 결과도 참 궁금한데요. 일단 이창호 구단이 중국의 강자 판인 선수에게 패했다는 아쉬운 결과는 저제도 저희가 잠깐 속보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그 외에 한국의 나연 선수, 중국의 저우루이양 선수 등 강자들은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승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LG배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우승 상금 3억 원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에 있어서 다른 대회와 가장 큰 차별점은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데 1분 초읽기가 아니라 40초 네. 초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기 우승자는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이었고요. 자, 그동안의 22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10회, 한국에서 9회, 일본 2회, 대만에서 1회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창호 구단의 활약으로 한국팀의 우승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중국이 반격을 시작했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세가 득세하다가 이제 네. 한국은 중간에 박정환, 강동윤 선수가 2년 연속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좀 아쉽기는 한데요. 하지만 올해 또 한국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네, 오늘 바둑TV에서도 역시 두 판의 한중 대결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맏형이 96년생이고요. 막내가 2001년생입니다. 네. 한중 새싹들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바둑계를 이끌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요. 일단 한승주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선수들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판의 대국이 중국의 한희저우 선수와 한국의 박상진 선수인데요. 물론 한희저우 선수도 어립니다만 박상진 선수가 2001년생이거든요. 네. 한국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 육성군 소속인데 아직까지는 무명이지만 실력은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둑은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슈퍼 매치 제1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2회전 앞조의 대결부터 펼쳐집니다. 자, 먼저 한희저우 5단과 박상진 2단의 대결인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나이 어린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 한희저우 선수가 97년생, 박상진 선수가 2001년생입니다. 네. 근데 한희저우 선수는 벌써 랭킹이 32위까지 올라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지난해 중국 갑조리그에서 13승 7패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중국에서 촉망받는 신예 기사입니다. 자,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한 판인데요. 중국의 양딩신 5단, 한국의 한승주 5단의 대결입니다. 양딩신 5단은 중국 랭킹 17위이고 이미 자국 내 타이틀을 몇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는 강자입니다. 한국의 한승주 5단, 현재 한국 랭킹 32위이고 바둑리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딩신 5단의 머리가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변 쪽을 공격을 간 시점이고요. 마지막 수가 한승주 5단이 여기를 두고 나서 백이 느니까 이쪽 날일자로 덮어 씌웠습니다. 백은 이쪽 부근도 선수이고 날일자로 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요. 그 타겟에 있어서 그런데 손을 뺐습니다. 이건 과감한 선택이네요. 자, 이제 흑도 우측에 백도를 좀 공격할 만한 수단을 강구해봐야 할 텐데요. 자, 글쎄요. 일단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쪽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침입하는 것까지도 통렬합니다. 하지만 우변 쪽에 일단은 성공을 가할 시점인 것 같고요. 한승주 선수가 이쪽을 다가서서 공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는 백도 꽤 위험하게 공격당할 수 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머리로 가려져 있는 이쪽 부근에 흙이 이런 데를 젖히면 어느 정도의 활용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변 쪽에 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생각 시간은 한승주 선수 쪽에서 조금 더 사용을 했습니다. 네, 바짝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부근에서부터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한승주 선수가 양딩신 선수를 상대로 어떤 포석을 준비해 왔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걸쳤을 때 여기를 받아주면 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최근의 유행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 양걸침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봤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흔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요. 과거 인터넷상에 알파고가 나타나서 인간을 상대로 60연승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파고가 창하오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100번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 이후에 여기를 눌러가서 흙의 형태를 완전히 중복으로 만들어버린 바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쪽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졌고, 오히려 흙은 양걸침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눌림 당하기가 싫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실전은 아예 그냥 여기서 받아주었고요. 그러자 이 정석을 바로 사용하네요. 네, 붙이고 한 칸 띄었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알파고 버전의 바둑을 보면 여기 걸친 수로 그냥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띄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곳을 두면 뭐 여기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발상을 보여주는데, 실전의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과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걸치고 벌리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둔 수는 조금 독특해요. 사실- 줄자리가 많거든요. 네. 약간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걸친다든지 이쪽을 걸친다든지 그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딩식 5단의 바둑 기풍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고 두텁기도 합니다. 이 수가 딱 양딩신 선수의 기풍을 잘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죠. 네. 지금,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이 수는 신아홉의 결승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과 펑리아오 5단의 그 결승전에서 커제 구단이 처음 사용했던 수이고요. 네. 이 수의 의도는 이렇게 젖히면 끊어서 뭔가 이제 시도를 하고, 이 수를 최대한 악수로 만드는 것이 여기를 느는 수인데, 그때는 여기를 끼워서 두겠다는 겁니다. 네.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은 당연히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지만, 교환이 있다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 교환은 분명 전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흙은 뒤로 막고 잇고 여기를 잇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백의 장점은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전은 한승주 선수가 아예 여기를 호구쳐서 반발을 해버렸고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당했지만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의 침입이 통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부분부터 싸움이 시작됐던 건데요. 흙은 백의 3칸 사이를 가르고 나오면서 이 한 점을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래쪽의 백돌은 일단은 우선 쉽게 수습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따라가 봤던 장면인데 보통은 백이 네.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전은 여기를 한 칸 띄고 나서 바짝 다가서니까 지금 여기까지 갔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백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이 한 칸 뛴 두터운 수를 이용해서 뭔가 어깨를 짚는다든지 하면서 싸움을 먼저 전개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양딩신 선수가 우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실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강력한 수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어깨 짚는 정도? 지금 양딩신 선수의 시선을 봐도 분명 상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로 왔고요. 흑도 갈라가는 수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양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갈라간 자리라면 이런 데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끊는 것인데 이건 아무래도 흙이 좀 더 약한 채 싸움을 전개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선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우아 쪽을 살려둬야겠네요. 조금 차분하게 둔다면 그냥 이곳은 이미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까 흙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호구를 쳐서 둔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돌파가 되긴 했지만 양쪽을 정돈하고 나서 다음에 이곳의 약점을 노리면 됩니다. 이수가 조금 약한 선택이라고 판단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찾을 때에는 이수가 근데 워낙 악수여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나서 넘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끝낸 수를 해두질 않고요. 뭐 이곳은 뭐 해도도 되고 나중에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아까보다 조금 나은지 그 판단이 우선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백도 뭐 중간에 여기를 민다거나 혹은 붙일 때 여기를 아예 틀어 막는다거나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흑도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수가 됩니다. 네. 지금 거의 그래서 여기를 젖히거나 여기를 붙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져요. 흙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백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밀어가도 지금 이쪽을 내려서는 순간에 흙이 안쪽에서는 살 수가 없고 한 발 늦게 여기를 갖다 붙인다면 뭐 이런 데를 뚫어봤자 좌측이 너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백 두 점을 잡고 흙이 살아도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네. 자, 워낙 뭐 재기발랄한 수를 보여주는 기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려본 수들 중에서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한승주 5단의 기풍이 앞서 이제 재기발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선수는 어느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감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이상 감각으로 비춰질 때도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기풍으로는 양딩신 5단과 한승주 5단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손이 네. 나올 듯 말 듯 좀 망설이고 있는데요. 양딩신 5단의 바둑은 중국의 상위 랭커들 중에선 제가 볼 땐 바둑이 가장 두터워요. 가장 느리고 가장 두텁고 아, 그 정도로 꼽아볼 수 있나요? 네. 때로는 너무 중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두텁게 두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중국 선수들 중에서 좀 특출난 점은 좀 포기가 빠릅니다. 던지는 타이밍이 남들보다 한 반 템포 정도는 빠릅니다. 네. 바둑 뭐 승패가 가려져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는 중국 기사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특이할 만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두터움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쪽 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변 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이 돌을 밖에서 깎는 바둑이 된다면 배 형태가 단단하긴 합니다. 이런 데를 두는 수, 그리고 방금 전의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살면 뭔가 살긴 살아도 계속 얇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데를 한 칸 띄는 수, 이런 게 이제 양딩신 5단 바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스타일의 기사들이
뭐랄까요, 인공지능을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양딩신 5단이 딱 그래요. 많은 중국 기사들이 중국 바둑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이제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었는데 그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양딩신 5단이 제가 본 바로는 가장 못 버팁니다. 가장 단명국으로 끝날 때가 많고요. 아무튼 지나칠 정도로 정통파 바둑을 고집하는, 오히려 너무 두터워서 그것이 고민인 양딩신 선수와 재기발랄한 한승주 선수, 이 대조적인 두 선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반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딩신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순 넘어가는 수 외에 다른 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양딩신 선수는 옆에 판을 구경하는군요. 네. 어떤가요? 한희저우 선수하고 한 살 차이인데 두 선수가 좀 가까울까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희저우 선수가 어느 소속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소한 중국 랭킹 32위라면 양딩신 선수처럼 이제 중국 국가대표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국가 소년대나 혹은 국가 2팀이나 국가 1팀 중에는 분명히 소속돼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을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매일 마주치게 되겠고요. 자, 한승주 선수가 착수를 하자마자 양딩신 선수 바로 돌아왔고요. 붙이는 수를 두었어요. 바로 밀어가는군요. 역시 그냥 넘겨주는 것은 흙이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약점도 남기 때문에 그 진행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습니다. 뭐 흙도 반발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반발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젖히는 수인데 네. 이곳을 이었을 때 흙은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형태이고요. 여기를 당하면 여기에 백돌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니까 여기를 째고 나갔을 때 그 강도가 좀 덜합니다. 오히려 지금 반발보다는 느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허공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뒤에 착수를 하는데요. 젖혔어요. 느는 게 아니라 젖혔습니다. 이적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젖히는 수는 사실 제 머릿속엔 없던 발상인데요. 왜냐하면 뭐 백은 당연히 이제 먼저 끊는 것을 노릴 테지만 최소한 여기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틀어 막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갔을 때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를 젖히지 않고 가만히 늘었다면 여기를 넘는 자세가 지금의 자세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승주 선수는 젖혀갔습니다. 만약 끊기는 게 가능하다면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끊는 수도 끊는 수인데 아마 한승주 선수는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밀었을 때 다음에 다시 여기를 젖히고 젖히는 걸 노리기 때문에 흑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좀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판단으로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백은 당연히 여기 끊는 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양딩신 선수도 이런 스타일이군요. 많은 중국 기사들이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는데요. 네.
손꼽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제 그 마광즈 4단은 웬만해서는 좀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머리가 거의 1,000원까지 들어옵니다. 중반 이후에도 좀 머리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네. 그곳에서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 저희가 따로 바둑판을 하나 띄워놓고 이제 현장 화면과 함께 이렇게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하변이 승부처입니다. 네. 자, 하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예전에 그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던 중국의 창하오 구단이나 치우진 구단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구단 이런 선수들이 좀 바둑판을 머리로 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바둑 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96년생, 양딩신 선수가 98년생인데요. 98년생 중국 기사들이라고 한다면 좀 떠오르는 기사 누가 있을까요? 일단 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셰어라오 선수가 최근에 가장 핫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리친청 선수도 98년생이고 98년생에도 뭐 양딩신 선수를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살 위에 허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리친청 선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는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네,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는 한희저우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서 이제 한국의 박상진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승주 선수의 바로 뒤에 이 중국의 한희저우 선수가 앉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두 선수가 몇 달 전에 한번 대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승주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정관장 팀 소속으로 팀의 우승을 하는데 뭐 일조를 했고 한희저우 선수가 속한 베이징 팀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중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한국의 바둑리그 우승팀과 중국 갑조리그 우승팀이 이제 맞붙었었는데 당시에 한승주 선수가 한희저우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괜찮았거든요. 그 대국이 일단은 뭐 한승주 선수가 내용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한승주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이 이 중후반이거든요. 이것은 영부생 시절부터도 계속 지적되던 약점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좀 팔을 다쳐서 좀 부상 투혼이기는 아. 했어요. 꽤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죠. 실전은 그냥 틀어 막았습니다. 막았고요. 자, 양딩신 선수와 한승주 선수는 2014년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민배 예선에서의 한 판밖에 없었어요. 네. 이미 오래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훌쩍 자란 두 선수의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1년 1년이 다른 두 선수의 만남이라면 왠지 그 대결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중고등학생이었겠는데요. 네. 한승주 선수는 좀 독특한 이력이 이 선수가 도장 생활을 다른 신예처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도장 생활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독학으로 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길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기풍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본기에 있어서 조금 약한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그 바둑도 즐겨 하긴 했지만 피아노도 즐겨서 그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예술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뭐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가 되었습니다만 입단 당시만 해도 도장 내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바둑으로 무서워하던 형이 바로 이 한승주 선수입니다. 네. 한승주 선수의 어떤 면이 좀 무섭게 다가왔을까요?
일단 워낙 독창적이잖아요. 보통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감각과 어떤 반면 운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진 선수가 예전에는 좀 고전했던 것 같은데요. 신진서 선수도 그런 면은 못지 않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좀 대중적입니다. 음, 결국 양딩신 5단은 가장 평범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거기를 끊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흑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는 선택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백돌이 여기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곳에 이제 하나 젖히는 것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틀어 막는, 그래서 여기를 밀 때 이렇게 틀어 막는 이 진행을 놓고 아마 좀 고민을 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진행은 뭐 백이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여기를 따내고 나서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고 백돌이 여기 없긴 하지만 밀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 씌워도 이것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석점이 돌려치기 당하는 건가요? 네, 백돌이 여기 없긴 해도 지금 돌려치고 나서 여기를 늘거나 한 칸 뛰거나 한다면 사활도 걸리면서 흙이 좀 괴롭죠. 그래서 아마 이수로 지금 네. 여기를 끊었다면 이쪽을 두고 나서 이렇게 위로 틀어막는 진행을 백이 좀 염려를 했을 테고요. 이렇게 잡고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흙을 하나 여기는 젖혀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을 넘어가고 끊을 때 이렇게 젖혀서 이 진행과 실전을 비교해 보다가 양딩신 5단은 실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뭐 흙이 있기만 하더라도 앞서 늘었을 때 눌림 당하는 건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참고도대로 갔을 때 선수로 강하게 돌파당한 자세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고 괴롭히러 왔을 때 실제로 흙이 좀 괴로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둔다면 살긴 살겠습니다만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사는 것은 백돌이 여기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쪽을 씌워오면서 공격을 갔을 때 이건 흙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승주 선수가 이 붙인수로 가만히 여기를 호구 치거나 아니면 그래도 밀 때 여기를 늘거나 뭐 그런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러고 중앙을 젖히는군요. 네, 확실히 좀 감각이 다릅니다. 아까 앞서도 젖히는 수는 가능했는데 네. 제압 당하는 게 좀 다른가요, 아래쪽이? 득이라고 보는 거네요. 여기를 그냥 젖혀서 제압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수를 한 방 치고 위로 늘 수 있어서 이 자세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우측은 남겨둔 채 하변에서부터의 싸움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주 5단이 강한 선택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양딩신 5단과 한승주 5단의 F조 예선 2회전입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23번째 예선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회전에 이어 오늘 2회전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한중전 한희조 5단과 박상진 2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옆판보다는 진행이 더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80수를 막 넘겼습니다. 네.
흑의 마지막 수가 이쪽을 호구 친 수이고요. 백에 찝는 수에 대해서 호구 쳐서 받았고 지금 이 바둑은 얼추 뭐 큰 그림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서로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흑이 약간 집 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원래는 이곳이 흑의 진영이었는데 몇 수 전에 한희저우 선수가 지금 백 진영으로 바꿔내면서 네, 확정과 면에서는 백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는 원래 백기였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게 됐을지. 자, 중국 랭킹 32위이자 97년생 한희저우 선수와 또 한국의 기대주 2001년생 박상진 2단과의 대결입니다. 먼저 초반 진행 어떻게 이어졌는지 지금 수순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걸린 손목을 들고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이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주로 받는 수가 많았고 최근에는 손 빼는 것도 혹은 뭐 여기서 3-3을 들어가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진 2단이 이쪽을 걸쳐갔고요. 네. 작은 눈사태군요. 네.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흑이 여기를 느는 수가 통한다면 백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기를 머리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네. 축 관계인데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축이 흑이 유리하다면 흑은 여기를 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유리하죠. 이 선택이 나오진 못했고요. 호구를 칠 수밖에 없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등장을 하다 보면 이 수순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몇 년 전에 한번 이 정석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던 거고요. 네. 예전에 일본 바둑을 보면 뭐 이정석이 나옵니다. 80년대까지도 나오는데 그때 보면 여기를 붙이고 여기까지 늘고 나서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런 진행이 당시의 정석입니다. 아, 이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옛날 사람인데요. 아, 그런가요? 요즘은 이정석보다는 백이 이제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를 틀어 막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네. 여기를 먼저 막는 이유는 여기를 밀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는 흑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게 통하지만 지금은 그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막으면 그냥 날짜로 벗어나면 됩니다.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는 흑도 여기서 단수 치는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은 네. 뭐 좀 어려운 변화로 가고요. 쉬운 변화는 실전이군요. 네, 실전으로 갔을 때는 아까에 비해서 여기를 하나 붙이지 못한 것은 백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여기를 하나 더 밀었다는 것이 백의 장점이고 네. 최근의 정석은 아까의 형태보다는 이 형태입니다. 자, 작은 눈사태도 최신 정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군요. 이 정도면 작은 눈사태가 아닌데요? 네. 자, 이미 뭐 바둑판의 4분의 1이 정리가 되는 정석 진행이고요. 가장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모양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흑이 두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두었을 때 백이 여기 젖힌 수로 여길 치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쪽에서 이 변화가 나타났고 여기를 걸치자 여기를 날짜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까지 파고 들었어요. 네. 박상진 2단의 바둑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두면서 이 선수도 굉장히 기풍이 독특합니다. 실전에 여기를 둔 것도 박상진 2단의 기풍을 보여주는 돌진이었고 한희저우 5단이 차분하게 자신의 형태를 지켜두면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무난한 포석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의조 5단이 좀 좌상 쪽에서 타겟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붙이는 수는. 특히나 지금은 여기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흙이 적극적으로 받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늘어서 받았고 이곳을 붙이니까 안으로 받으면 여기를 젖혀서 여기를 쭉 뚫으면서 이 한 점을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전에 박상진 2단이 그래서 바깥쪽으로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친다면 그곳은 돌파를 당하되 이렇게 두고 이제 모양을 정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풀이가 됐었는데 한의조 5단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또 여기를 끊어버렸어요. 아, 네.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스웨 선수가 둔 적이 있는 수입니다. 여기를 늘면 다시 이쪽을 늘어서 결국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쪽보다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흑은 이쪽을 단수치고 귀를 좀 쉽게 포기하는 바둑을 두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실리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자,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집을 좀 세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크게 얇은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당장의 확정가가 매우 중요한 바둑인데 흑이 여기가 20집 정도 되고요. 여기가 대략 한 10집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집에 흑은 한 46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2집과 2집 그리고 여기 따낸 것을 합쳐서 한 25집 정도 되고요. 백이 여기를 이제 막아서 집으로 만든다면 40집에 여기 두 텀입니다. 흐름은 그래도 여기서 실리가 좀 돋보인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곳의 뒷맛이 좀 나빠서 뭐 서로 해볼 만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변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통합예선 2회전. 96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판 동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변 부분에서 좀 진행이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순을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일단 이쪽 부분에서 흑이 여기 막는 수에 대해서 젖히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 모양으로 그렇죠? 봐서는 여기를 젖힌 것 같기도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싸움인 거죠? 일단 백은 여기 나와 끊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머리를 젖히는 것과 이쪽을 내려서서 흑도를 공략하는 것 이런 약점을 좀 보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한승주 선수가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완생이 아닌 이 하변의 백도를 좀 공략을 해서 흑의 형태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먼저 이런 자리를 밀어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한승주 5단이 이쪽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진행은 우측의 바둑이 더 많이 진행됐지만 좀 더 급한 바둑은 좌측 바둑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박상진 2단의 바둑도 지금 두 수가 진행이 됐죠. 지금 하변 쪽을 하나 젖히고 늘었습니다. 사실 양띵신 5단이나 한승주 5단은 뭐 어느 정도 바둑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고 한의조 5단과 박상진 2단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선수들인데요. 네, 저도 한희조 선수의 얼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이름만 들어봤지. 이 선수가 이제 몇 가지 한국 선수들과의 일화 때문에 좀 알려진 면은 있는데 하나는 지난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 한의조 선수가 김시석 선수와 대국을 하다가
초반에 반칙을 했습니다. 어, 패를 초반에 바로 따냈어요. 근데 중국의 룰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한 수를 그냥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반칙패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두 번을 두고 제가 정확하게 패를 바로 따낸 것인지 아니면 패를 따냈는데 그 따낸 자기의 사석을 드러내지 않은 것인지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네. 그때 한희저우 선수가 김지석 선수에게 초반에 반칙을 해서 한 수를 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김지석 선수가 물론 이겼죠. 한수 심 자체가 기사들에게서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뭐 거의 두 점 놓고 두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장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바둑도 그런 정도의 양상이었고 김지석 선수가 좀 손쉬운 승리를 그래서 가져간 바 있습니다. 한희저우 선수가 지난해 갑조 리그에서 한국 선수와 두 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이동훈, 김지석 선수에게 모두 패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은 13승 7패를 하면서 팀이 우승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한국의 박상진 2단은 흔히 이제 영재 입단자 출신으로 몇몇 기사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뭐 양신이 가장 유명하고요. 신진서, 신민준이 일기 영재 입단대 출신이고 그 뒤를 잇는 선수가 최근에 이제 바둑 리거로도 활약하기 시작한 설현준 선수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후배들이 쭉쭉 입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상진 2단이고 영재 입단자들 중에서 그냥 객관적인 주변의 평가로는요. 양신이 물론 가장 뛰어나고 실제로 성적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선수가 설현준과 박상진입니다. 그래도 그 투표에서의 1위는 박상진 2단이었는데요. 네, 그 1년도 채 되질 않았죠. 네. 그 월간 바둑에서 그 한국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 뭐 국가대표팀, 육성군, 뭐 어린 선수들 전부를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선수는 누구일까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문에서 박상진 2단이 1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바둑계 관계자 몇몇 분들도 함께 투표를 한 걸로 아는데요. 그 중에서 표를 많이 얻은 쪽은 국가대표 내였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때 그래서 그 월간바둑 기자가 국가대표실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알려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진지하게 투표를 해서 이 박상진 2단이 안에서 손을 꼽혔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그 대표팀 내 이제 훈련 시스템을 보면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외에 19세 이하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육성군 네. 그리고 16세 이하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영재 팀이 있습니다. 박상진 2단은 19세 이하 육성군 소속인데요. 육성군 자체 리그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그 자율리그라는 것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네, 기회가 주어지는군요. 근데 그 판이 많지는 않고 이제 육성군에서 1위를 해야만 한 번 리그전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근데 박상진 2단이 육성군 내 리그전에서 1등을 하고 나서 그 국가대표팀과 하는 리그전에서 3등을 했어요. 그 국가대표팀 리그전에는 신진서, 변상일, 신민준, 김명훈, 안국현 이런 선수들이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위예요. 네, 3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내에서 투표를 받을 만하네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좀 형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죠. 네, 저는 그 육성군 리그에서 계속해서 좀 1등을 차지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함께하는 리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주자 넘버1으로 손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 훈련과 시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이미 뭐 정상권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분명 어렵고요. 아직까지 시합에서 보여준 것이 없다는 것도 분명한데 이 선수의 기품과 기질 그리고 그렇게 한 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한국 바둑의 차세대 주자로서 어떤 재능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밀리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승조 선수가 일단 중앙부터 연결을 시켜두고 하변을 탈출해 나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변을 공략하면서 흑의 형태를 정돈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수호를 말씀드린 것인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나와 끊는 순간에 그 맛보기가 되는 것 그것이 신경 쓰였던 한승조 오단은 그냥 차분하게 여기로 지켰고요. 밀고 받으니까 따내고 이렇게 날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백의 마지막 수가 지금 여기를 따내고 흑이 여기를 뒀잖아요. 왜 여기를 들여다보지 않지라고 분명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내려가면 끊어서 백이 한 수 빠르고요. 흑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흑이 여기를 이으면 따내서 이 교환이 당연히 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볼 때 흑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고요. 네, 막으면 한 수가 줄어서 백이 잡혔고요. 따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를 쳐서 이으면 그때 이어서 이것은 수상전이 백이 곤란합니다. 네. 가장 쉬운 수인데 그 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실전은 한 점을 바로 따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면 좀 서로 정리가 되는 형태 같아 보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한승주 선수가 약간 독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네. 둘러싼 싸움은 조금 있습니다. 어디가 남아 있나요? 지금 여기가 없다면 한승주 선수가 분명 이상한데요. 지금 여기를 날리면 받을 때 여기를 젖혀 이어서 공격을 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붙이면 올라서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백이 못 살아 있죠. 네. 그래서 백은 살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굴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맛보기를 만들기는 하는데요. 흑은 뭐 이렇게 도서 교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즐거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당장은 네. 당장은 좀 쉬는 수 같지만 다음을 좀 보고 있는 한승주 5단입니다. 나중에 패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2단 저침이요. 네. 물론 이제 중앙 쪽이나 뭐 많은 곳이 정리가 돼야 이제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는 변화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림을 갖고 전개를 해 나갑니다. 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주변 배석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지는 것은 정석뿐만이 아닌데요. 지금의 이런 변화도 참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여차하면 백이지 여기를 늘어서 넘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 하고 흑은 젖히고 백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최선일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아니면 여기를 둘 때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냥 두 집 내고 사는 게 최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흑이 정말 두텁고 바둑에 팩감이 많아서 이 패를 노리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젖혀져 있어서 아까처럼 여기를 늘어갈 수가 백이 없다면 백은 여기를 먼저 젖히고 이렇게 이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또 사는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네, 2단 젖힘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변은 서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그려봐야 하는 형태입니다. 자, 하변의 맛은 좀 남겨둔 채 이제 중앙부터 자, 전개를 해 나갈 텐데요. 자, 양딩싱 한승주 선수의 바둑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날일자 행마를 해 나가는데요. 그게 마지막 수가 이쪽이었죠. 지금 이곳은 봉쇄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들여다보고 째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서 여기를 가면 받을 때 이제 흑돌이 걸려 있다면 흑도 아까처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선수로 사는 것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 막히는 게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변에서부터 중앙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우측은 흑이 다가온 상황에서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쪽은 서로 간에 뭐 돌볼 시기가 아니죠. 워낙 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백돌이 잡힌다고 할지라도 흑의 형태를 여기를 전부 깼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백돌이 전부 살아가고 여기가 살아간다면 물론 지푸적일 테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정도는 포기한다는 생각이 지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바둑이 바쁘기도 하고요. 지금요.
약간 이쪽 이제 노림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잊고 봐야겠죠. 네, 이어야죠. 너무나 중요한 요석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여기 단수가 당장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당장 했을 때에는 뭔가를 노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승조 구단이 순간적으로 좀 멈칫했습니다. 자, 손은 이미 나가는데 허공에서 잠시 좀 망설이는 모습을 여러 번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받아줬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곳에 괴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양딩신 5단도 이쪽을 받았습니다. 뭔가 오늘 좀 나이가 어린 기사들의 대결이어서 그런지 대국하는 자세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 좀 많죠. 네. 양딩신 5단이 어렸을 때에는요, 중국 내에서 그 또래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수가 한국 나이로 9살쯤에 프로와 2점에 두고 있었거든요. 뭐 한국에도 알려져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제 기억에 2006년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도 갔었고요. 이소영 씨 남편이었던 원성진 구단도 같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최철한 구단, 뭐 윤준상, 저희가 다 같은 연구실 소속이었는데요. 뭐 그때는 뭐 기원에서 이렇게 훈련받거나 하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실을 따로 차려서 저희끼리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연구실 소속 그 선수들과 중국의 국가대표팀의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빡빡한 일정으로 교류전을 치르고 남는 시간에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이 권효진 외량 선수가 운영하는 이 도장이 있었거든요. 그 베이징에 있는 그 도장에 놀러 갔었는데 네. 놀러 갔다가 이제 그곳 이제 연구생들과 대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린이였겠어요. 네, 다들 어린이였죠. 근데 거기에는 제 기억에는 판인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국하는 양딩신 선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 도장 내에서 양딩신 선수가 엄청난 기대주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양딩신 5단은 9살인데 프로와 2점에 둔다고 하길래 최철한 구단이 이제 나서서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자기가 3점에 한번 더 보겠다 해서 3점에 뒀는데 네. 최철한 구단이 졌습니다. 2점의 결과는 2점엔 두진 않았고요. 볼 수는 없었군요. 그러니까 최철한 구단 같은 정상권과의 2점은 아니었지만 네. 보통 프로들과 이제 지도 대국을 할 때 2점의 대국을 한다는 말에 발끈한 최철한 구단. 얼마나 열심히 돕겠습니까? 그럼 석점에 최철한 구단을 이겼다는 건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렸을 적의 재능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입단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중국에서 이제 본격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박문효 구단을 꺾고 이광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중국 국내 기전 최연소 우승 신기록입니다. 네. 자, 2012년도에 갖게 됐던 그 최연소 기록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또래 기사들보다는 세계적으로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라이벌들보다 좀 활약을 못하는 면도 있지만 왠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이 선수의 기풍이 좀 느린데 한 방이 있거든요. 그런 기풍대로라면 이 선수의 앞날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예측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커제 구단만 하더라도 그 또래 기사들 중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나이조차도 어리긴 합니다만 네. 더 어렸을 적에는 또래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선수가 이제 세계 탑을 다투는 커제 구단입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일단은 한 칸을 띄워두고 고민을 하는데요. 만약 모자를 씌웠다고 한다면 좀 어려웠을까요? 이쪽이요. 네. 백도 약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흑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선택을 못했을 것 같고요. 백이 여기를 나오면 흑은 여기는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백이 여기를 밀고 올라왔을 때 흑돌이 여기 없기 때문에 덮어 씌우는 것과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싸움이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끼우거나 하는 약점들이 남아있는 거는 아닌가요? 아까 상황에선 당장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이쪽을 치고 이어도 별건 없어 보이네요.
지금은 양등신 5단이 다시 이제 뒤로 몸을 젖히고 있는데 다시 언제 고개를 숙일지 몰라서 네, 저희가 한 수 한 수 기록을 하면서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좌중앙 부근에 흙도 갈라지는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고요. 이제 그 우하에서부터 뻗어나온 흙돌은 걱정이 없는 거죠? 네, 당장은 이곳의 흑돌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백이 비집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여길 비집고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여차하면 백이 이곳을 뭐 갖다 붙이고 나서 끊으러 가는 그런 뒷맛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아래쪽 그 두 점 단수 왜 그때 그 타이밍이었어야만 했을까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이유가 없습니다. 별 네. 이유가 없는 네. 건가요? 예를 든다면 여기 한 칸 뛰기 전에 단수 친다고 해서 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냥 한 칸 뛰고 나서 흙이 어딘가 뒀을 때 여기 단수 쳐도 아직까지는 요석입니다. 언제든지 선수라면 보통은 프로 기사들은 잘 안 하던데. 그래서 이제 한승조 5단이 살짝 멈칫했잖아요. 네. 그 타이밍이 당장 했을 때에는 당장 찔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멈칫하면서 이었는데 상대를 놀래켜만 주고 나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부분에 흙 차단은 걱정이 없는 거 맞죠? 당장은 사실 여기 끼우는 거를 커버를 하면서 백이 지금 이쪽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밀어서 나와도 여기를 젖히면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고 여기를 먼저 갖다 붙여도 이으면 젖히면 끊어서 다음에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맞복이고 여기가 네. 있습니다. 치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커버하면서 여기를 끊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보니까 양등신 5단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일단 뭐 시간은 한승주 선수보다 한 30분을 덜 사용을 했고요. 지금 뭔가 손은 이쪽을 지키려는 그 방향으로 손길은 갔었는데요. 네. 뭐 지킨다면 모양으로는 이런 곳이나 좀 떠오르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들여다봤을 때에는 이쪽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여기 끼우는 단점을 백이 노려왔을 때에는 오히려 악수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어느 쪽으로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집었던 돌을 다시 놨었는데 타이트하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네, 새로운 돌을 집어 들어서 좌측을 붙여갑니다. 치받았을 때 최강수로 대응한다면 여기를 틀어 막고 나서 이제 진행을 시킨다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도 좀 깊게 봐야죠. 자, 양등신 5단과 한승주 5단. 자, F조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예선 2회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한국 랭킹 32위와 중국 랭킹 17위인데요. 자, 일단 치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승주 선수가 어떻게 받아칠지. 패를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서 흑이 패를 걸어가지 않고 이래놓고 다른 곳으로 뭐 이쪽 안쪽에서 지킨다면 그것은 모양이 오히려 악수에다가 너무 많이 지금 좀 손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겠다고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강하게 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리를 비웁니다. 자, 이번에는 옆판 관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바로 들어오는군요. 옆판 관전이었었군요. 네. 지금 그리고 한승주 선수가 약간 뭐랄까요, 상대가 옆대구 관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네. 그런 손놀림으로 힘차게 막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반해적인 네. 어떤 신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딩신 선수가 일어나자마자 한승주 선수도 거의 바로 착수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좌변에서부터 패싸움이 아니요, 지금 벌어질 손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갖다 붙이는 쪽으로 손이 갔었죠. 네. 만약 여기를 갖다 붙인다면 좀 더 어지러운 싸움이 됩니다. 이때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찔러서 끊겠다는 생각이 될 테고요. 네. 여기를 두면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 패를 걸어가서 이거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다음 해소 모양 다르고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따낼 때 여기를 잇는 것까지도 그래서 여기를 끊을 때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신경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착수를 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비우는데요. 이번에는 한승주 선수가 노타임으로 줄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자, 손은 바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좌변에서부터의 싸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완전 통합예선 2회전입니다.